생각할 때 앉아서 할 때랑 완전 틀리네요. 하셔도 되는데. 네, 생각보다 네, 긴장도 되고. 아니 괜찮아요. 나 젊으니까. 그리고 일단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아까 첫 번째 시간 이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한 2번 정도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얘기들이 그때 얘기를 했던 거랑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기는 해요. 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왜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제 오늘은 사실은 정식적인 스터디는 아니고 제가 사전에 공지한 것처럼 이제 부동산 스쿨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이제 세미나를 참석 안 하셨던 분들은 직접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한테 필요할지 안 할지 그걸 보여주기 위한 자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게 좀 기본적인 거만 얘기가 좀 중복되는 게 나가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는 아까 제가 이제 창업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넘어왔는데요. 이제 그거 외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들 마음가짐 정말 마음을 준비하셔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얘기가 제가 직원들이나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쓰는 얘기가 만약에 손님이든 부동산에서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은 본인이 판단할 때 내가 100% 내가 실수한 게 없어. 그럴 때만 내가 화를 내라고 얘기해요. 제가 정말. 근데 만약에 제가 99%를 잘했는데 1%를 진짜 실수했어요. 그러면 사람 심리적으로 내가 99%라고 내가 1% 실수했는데 내가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은 그 1%가 나중에 2%가 되고 2%가 계속 쌓이면은 그게 되게 커져요. 처음에 1%가 한 가지 같잖아요. 한 사례에 대해서. 근데 그 다음 사례에서 또 1%가 또 내 개인적 용납이 돼. 그 다음 사례 또 1%가 돼. 그러면 나 개인적 용납돼서 있는 실수인데 사례가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그 1%를 만약에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시면은 그거를 한번 이제 집에 가서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손님이 오늘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왜 마지막에 돌아섰지? 난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가 부족했지?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1%, 2%, 3%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있다고 하면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좀 부족하구나. 인정을 하셔야 돼요. 편하게. 그리고 다음 사람 만났을 때 그거를 보완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실력자가 돼요. 정말. 근데 대부분의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1%가 아니고요. 한 51% 내가 잘했으면 내가 잘한 거예요. 51%. 손님이 40% 하고 내가 52% 잘하면 내가 이긴 거예요. 그냥. 그 손님한테 팍팍 소리 지르고 부동산한테도 막 성질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아까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본인의 실력을 쌓는 데도 중요한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왜냐면 아까 제가 금방 처음에 얘기했죠. 그냥 인정하시라고 편하게 그냥. 이건 내가 부족해서 인정하시라고. 그럼 스트레스 덜 받아요. 근데 내가 부족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했는데 그러면 이게 밤새도록 생각이 나요. 그 사건이.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에 하다 보면 사람 상담하는 일이다 보니까 완벽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연차나 실력으로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저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모든 게 다 깨져요. 믿음이. 왜냐면은 이게 사람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좀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손님한테 분명히 내가 기계적으로 똑같은 부팅을 하지만은 이게 그 사람은 느껴져요. 제가 뭔가 좀 말을 하는데 믿음이 떨어지고 아니면 뭐 말을 하는 강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딱 딸려오지가 않아요. 이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아주 단순한 예로 이제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디 백화점이나 매장에 가서 옷을 사러 가셔도 똑같은 금액인데도 어느 매장 가면 여기는 사고 싶고 여기는 안 사고 싶고 똑같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처음에 저도 되게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한번 생각을 바꿔봤거든요. 한 몇 달이라고 나서.
왜냐면 계약을 쓰긴 쓰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안 쓰고 내가 열심히 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막 손이 욕하고 근데 진상이라고 욕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한번 좀 생각을 바꿔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딱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냥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자 편하게. 그리고 그거를 내가 다시 고쳐서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오히려 안 받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실력이 있었으면 썼을 건데 예. 그걸 쿨하게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거 습관을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한번 들여보시라고 권장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수 있는데 개인 사생활하고 개인 지방사도 되게 중요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이게 얘기 연장선인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에 갑자기 뭐 큰 사고가 생겨가지고 근심 걱정이 많거나 아니면 뭐 단순하게 뭐 마침 부부싸움을 나왔다든가 아니면 애가 사고를 쳤다든가 예. 그런 고민 걱정이 많기 시작하면은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되는 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손님이 와도 내가 열을 말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 상대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업무적인 시간 따지면은 되게 적잖아요. 보통 부동산들이 일찍 열어봤자 9시, 10시였거든요. 그리고 퇴근하면은 뭐 일찍 하시는 분은 뭐 6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늦게 가시는 경우에 뭐 물건이 같은 경우는 7시까지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밥 먹는 시간 빼고 중간에 뭐 차 마시는 시간 빼고 하면 솔직히 뭐 손님 안 오면은 별로 시간이 없어. 이게 한가해요. 되게 프리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손님이 딱 한 명 왔을 때 그 손님한테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냐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싸움은. 근데 그 한순간을 위해서 내가 만약 개인적으로 근심이 있거나 아니면 몸이 오늘 뭐 몸살을 안 좋다거나 그러면 이게 다 깨져요. 네. 이거는 제가 그동안 하면서 제가 통계상으로 봤을 때 거의 맞아요. 진짜. 저는 직원 같은 경우 만약에 뭐 몸살 걸렸다, 감기 있다 그러면 집에 가라 그래요. 집에 가서 차라리 쉬고 건강해서 나오라 그래요. 마음 편하게 그냥. 네. 그리고 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오후에 뭐 아시는 분이 돌아가가지고 상가집을 가야 돼서 빠져야 돼. 그러면 그냥 나오지 말라 그래요. 네. 어차피 오전 나와서 그 상태로 일을 하겠어요? 네. 차라리 그 상태로 와서 손님 하나 만나서 놓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일 편하게 보고 와라 그냥.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 개인 관리도 은근히 중요하다는 거. 네. 그거를 꼭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가끔 물어보시는 게 이제 복장 같은 경우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있으세요. 뭐 부동산 하면 뭐 어떻게 입어야 돼요? 뭐 여자분들은 뭐 정장 입어야 되나요? 남자는 정장 입어야 되나요? 뭐 치마를 입어야 되나요? 바지를 입어야 되는지 기타 등등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고 본인이 하는 어떤 거를 주로 할지에 따라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젊은 층들을 손님을 상대를 할 거다. 내 고객층이 뭐 20, 30대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정장이나 무거운 옷보다는 좀 캐주얼하게 입는 게 훨씬 더 어필돼요. 친근하고.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마찬가지. 예. 남성분들 만약에 사장님의 나이가 한 50이 넘었는데 사장님이 주로 취급하시는 지역이 젊은 층이 많이 오는 뭐 지역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마포라든가 아니면 뭐 가나구라든가 그런 쪽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오히려 정장 입는 것보다는 그런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큰 손님이 약속돼 있다. 이제 그럴 때는 또 분위기를 한번 그때 딱 바꾸면은 이게 되게 틀려요. 분위기. 손님이 느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 드렸었는데 어떤 손님이 와서 저랑 계약을 했는데 제가 계약 때는 제가 편하게 프리하게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손님이 어찌어찌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전세를 보러 왔다가 매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매매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나서 잔금날은 제가 이제 프리하게 안 입고 정장에다 넥타이를 딱 메고 갔어요. 그럼 손님이 먼저 물어보고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오늘 매매 잔금하신 날이잖아요. 뭐 중요한 날인데 제가 당연히 손님을 위해서 입고 와야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런 것도 사소한 건데 어떻게 보면 손님한테 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믿음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사소한 이제 마케팅일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시기 시작하면은 할 만한 게 되게 많아요. 예.
은근히 많아요. 아마 제가 스터디로 이거를 다 끝내면은 아마 얘기가 엄청 많아질 거예요. 아마 비슷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위주로 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예전에 한번 다른 실무교육 가서 제가 듣다가 이제 어느 강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그 강사님 얘기가 반론인데 예,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웃으라고 항상 예, 사무실에서 스마일 하시라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크게 동감은 안 해요. 예, 내가 웃는다고 해서 손님이 와서 계약하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다고 내가 만약에 인상을 쓰면 안 되겠지만은 무표정으로 있거나 진지하게 있거나 그래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제가 반론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내가 사무실에 손님 와서 웃고 계속 희덕거리면서 얘기하다가 금액을 딱 얘기했는데 옆가게보다 1,000만 원 비싸. 그럼 다 소용없어요. 옆가게 가가지고 옆가게가 진짜 막 손님한테 무례하게 해도 그쪽 가서 계약하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 스마일이라는 거를 다른 이제 교육 같은 데 가서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볼 때는 압박을 되게 받을 수 있어요. 중개업 처음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다 처음부터 영업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를 뭐 전업주부로 하든가 아니면은 뭐 회사 생활만 하다 오신 분들이 갑자기 부동산 한다고 스마일 하시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스마일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표정을 지으세요. 그냥 제일 편하게. 예. 그리고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자신감. 손님한테 내가 자신감이라는 걸 항상 갖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말 한마디 하실 때.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브리핑 같은 거 하실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확실하게 아는 부분은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세게. 예. 자신 있게. 예. 오히려 그런 거를 스마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한마디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손님들한테 훨씬 어필이 돼요. 요즘에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웃는다고 이렇게 계약 써주지 않아요. 뭐 친한 뭐 언니 동생이랑 계약 써주지 않고. 예. 요즘 사람들 오면은 부동산 한 두세 군데 세네 군데 가는 건 기본이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그런 손님들 꽤 계셨거든요. 아 여기가 너무 친절해서 와서 계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한 5, 6년 지나니까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끔 그런 얘기 나오면은 친절해서가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싸게 해준 거예요. 결론은. 네, 손님이 원하는 집을 그렇게 싸게 해준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한 이유는 이게 부동산 외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네. 아까 의상부터 해서 스마일부터 해서 어떤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개업에 대해서만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사소한 거 부분은 개인사라든가 개인 컨디션, 스케줄, 몸 상태 예, 그런 것까지 꼭 챙기시라는 거. 그거 챙기니까 제가 볼 때는 100배 나와요.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압박을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목표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이 스터디를 쭉 하면서 하고 싶은 거는 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기타 다른 사설 교육기관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 다 교육을 받고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제가 느낄 때는 되게 열의가 느껴지거든요. 진짜 얼마나 진짜 이렇게 잘하고 싶으시면은 그런 거를 진짜 비싼 금액을 내고 시간을 쪼개서 가시겠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거를 가서 많은 거를 배우는 건 좋거든요. 좋은데 뭐 제가 모든 분들의 얘기를 들은 건 아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얘기들이 반응들이 갔다 와서는 아 부동산이 쉽진 않구나. 부동산이 어렵네. 부동산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가 봐. 네. 그 생각들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왜 그 생각을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 교육을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딱 기본 마인드는 하나예요. 부동산은 쉽다 그냥. 쉽고 내가 미리 알아서 준비해서 하면 된다 그냥. 근데 단순히 내가 준비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지금 뭐 흔한 말로 뭐 공인중개사 막 수수료 빽빽이고 부동산 많다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보시면은
솔직한 얘기로 인터넷 켜놔가지고 네이버 부동산이 뭔지도 모르시는 사무실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뭐 한방이라는 걸 광고를 한다는데 이거는 뭐 어느 나라인지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고, 예. 그리고 엑셀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예. 뭐 공인중개사 공부는 잊어버린 다 옛날이고요. 예. 그런 분들 태반이세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잘 되는 거는 좀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예. 왜냐면은 저희가 손님한테 수수료를 받고서 진짜 귀한 집을 구해주잖아요. 저는 예전에 멘트할 때 항상 했던 멘트가 손님들이 싸구려 손님이 오던 비싼 손님이 오던 제가 얘기했던 멘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천짜리, 4천짜리 전세를 구하러와요. 그럼 나중에 손님이 미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제가 방을 많이 보여주면 아 죄송해요. 제가 금액은 없는데 제가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방을 너무 많이 걱정시키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하는 얘기는 아, 무슨 소리냐고. 이게 3천이든 30억이든 300억이든 간에 이 3천, 4천이 손님한테 전재산 아니냐고. 그 전재산을 내가 지금 준비해 주는데 그런 게 어딨냐 경주이. 예. 뭐 당연히 꼼꼼하게 보고 다스리는 건 당연한 거라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런 것도 되게 이제 중개사로서 제가 볼 때는 마음가짐 가질 때 되게 필요한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를 자신감이라는 거를 꼭 심어주고 싶은 게 일단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스쿨의 가장 큰 취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고 추후로도 계속 이제 이 스터디를 나갈 때 아마 어떤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제가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례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 다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너무 부동산에 대한 겁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정말 네. 중개업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쉽진 않지만 준비만 하시면은 진짜 오랫동안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거를 꼭 중간에 잠깐 얘기 드린 게 이제 취지가 아까 제가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그거가 목표니까 그거를 꼭 생각하시고 이제 좀 스터디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대표님 질문이요. 네. 우리 대표님이 제가 나이가 있어서 부지런히 배워야 된대요. 너무 늦었다고. 누가 우리 사무실에 그 사무실에서. 그래서 너무 많이 배워야 되나 보다. 아직까지 그러면 얼마나 배워야 되지? 이런 암연한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상태인데 이 스터디를 하게 되면 100% 자신감 더 붙겠죠. 제가 볼 때는 다 하면이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 하면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면은 매 월에 1회인가요? 아니면 매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일단은 주말에 하는 거를 이제 되기가 좀 지금 나와서 좀 다른 데 빠졌는데 주말에 하는 거를 일단은 원칙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몇 분들이 또 주말에도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살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주말에 하고 제가 평일은 똑같은 내용을 제가 한 번은 날을 잡아서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걸 제가 할 수 있을지도 약간 좀 걱정이 되고 네. 일단 그거는 제가 좀 의논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그 계획에 대해서. 근데 일단 기본은 주말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이제 또 평일 같은 경우는 상황 봐서 한 번은 잡아드려야지. 만약에 또 정의원에 또 가입을 하셨는데 만약에 또 이걸 못 듣는다고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손해잖아요. 뭐 금액을 떠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지금 동영상 한번 찍어보는 게 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찍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에 이게 뭐 쓸만하거나 볼만하다 그러면은 제가 정의원 분들은 이거를 좀 풀어가지고 대신 볼 수 있게 좀 소스를 제공해드리든가 네.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지역 조사를 보니까 지금 서울 분들이 많긴 한데 거기 수도권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용인 같은 경우는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한번 그쪽을 자리를 또 잡아가지고 차라리 그쪽으로 한번 나가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항상 매번 일로 오는 건 좀 번거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생각도 좀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장소는 여기가 될 거고 일단 기본적인 거는 그리고 일단 일주일에 2번이 될 건데 지금도 투표 네? 한 달 2번 한 달 2번이 될 건데 지금 1, 3주, 2, 4주도 지금 밴드 보시면 알지만 투표가 거의 반반을 걸려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한쪽으로 확 기간은 밀어주셨어요. 몇 개월 정도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 솔직히 잘 감을 못 잡겠어요 지금. 예. 제가 이걸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뭐 한 3개월, 4개월에 끝날지 뭐 1년이 갈지 6개월이 갈지 그걸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돌아봐야지 알 것 같은데 사이클이. 아니 한 달에 2번 정도 하면은 네. 이게 뭐 대충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서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기본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개월 안짝은 생각하고 있는데 기간. 예, 길어지면은요. 예, 길어지면 6개월 안짝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파트별로 또 얘기를 또 하게 되면 길어질 내용들이 좀 있고 몇 군데는 또 짧은 내용도 있긴 한데 아마 오늘 말고 제 생각에는 아마 정식 스터디를 한 2번 정도 해보면은 대충 시간은 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가서는 아마도. 예. 그리고 이제 질문이 이제 와서 잠깐 보충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제가 이제 계약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다다음 번에는 아마 들어갈 건데요. 제가 원래는 계약서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계약서를 하기 전에 일단 등기를 먼저 알아야지 계약서를 쓰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예. 등기를 먼저 하고 예. 그 다음 차 때 계약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샘플로 오늘 이제 뽑아와서 다 드리고 같이 보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몇 가지 사례들을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계약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계약서는 제가 볼 때는 아파트랑 주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할 게 없거든요. 정말 쓸 게 없어요. 그냥 그건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아파트 주택은. 네. 근데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생이 이제 원룸부터 해서 고시원부터 다 들어가. 고시원 근생 따로 있긴 한데 원룸 그리고 뭐 다세대 주택, 뭐 다가구 주택 예를 들면은 그리고 아니면 상가, 오피스텔, 예. 그리고 이제 매매 계약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마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는 설명을 아마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왜냐면은 매매 계약서는 부가세 설명이 돼야지 매매 계약서를 쓰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일반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그게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전까지 과정이 아마 설명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크게 아마 어렵고 이렇게 부담되는 내용들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실무에서는 이제 제가 많이 나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뭐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 예를 들면은 등기에 압류가 들어갔다. 예.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를 들면은 압류가 들어가면은 갑구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압류 같은 경우는 국세가 걸리게 돼요. 지방세나. 예. 그러면은 뭐 어디 세무서 네, 그게 찍히게 돼 있거든요. 등기에 보시면은 이거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계약을 하면 안 되나?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네, 그런 부분들 네.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네. 네, 해결 방법에 대해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이제 뭐 근저당이랑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네. 그거까지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들으면은 어려운 내용은 없으세요. 들으면 다 이해는 바로 되실 거예요. 네. 되게 어렵지 않고 쉬워요. 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싶고 이제 그렇게 얘기되고 이제 그렇게 계약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혹시 또 잠깐 얘기 나온 김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저희 그 부동산 스쿨에서 네. 그게 교육 목적만 하시는지 아니면 네. 우리 인프라가 구성이 되면 네. 정원들이 서로 물건을 갖고 있어도 그거를 이렇게 공유를 할 것인지. 예, 공유해서 서로 이렇게 공동 중개가 가능한지 앞으로. 그거를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얘기를 안 드린 게 아직 그때 이게 지금 확실하게 안 잡혀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게 뭐 엊그제 이제 어느 한 분이 이제 올려주긴 했는데 제가 이제 지역별이랑 그리고 지역을 좀 세부적으로 구까지는 넣고요. 네, 구까지 제가 볼 때 구까지 넣고 그렇게 이제 명부를 만들고 그리고 옆에다가 제가 하나 더 적을 게 혹시 지금 개업 예정이신지 아니면은 소공 예정이신지 아니면 현재 직접 하고 계신지 아니면 소공을 하고 계신지 그걸 다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정리를 해서 개인적인 핸드폰을 다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 명단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그래야지 서로 정확한 정보가 교류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공동대나 공동망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저희 회원들 중에서 10분 이상 만약에 창업하시는 분이 생기시면은 제가 이제 그걸 좀 구체화시킬 건데 일단은 이거는 당장은 안 될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두고서 몇 달 정도. 그 정도 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망이 단순하게 그냥 뭐 밴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서로 물고 원래 공동이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를 지금 직방이나 다방 같은 시스템으로 고급화되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창업한 분들 위주로 해서 만들 예정이에요. 서로 돈을 걷어서. 혼자 하기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동산 스쿨인데 부동산 스쿨 가맹점에서 뭐 어느 지역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키워드를 우리가 헤비가 아니라 그 가입하신 분들 n분의 1로 금액을 특정해서 키워드 광고를 나갈 예정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거기 공개망을 올리면은 제가 볼 때 그게 광고비도 좀 절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손님 입장한테는 제일 좋은 게 다양한 정보가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제가 이제 사설 모임이기 때문에 허위 매물을 일단 무조건 안 올릴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인프라를 계속 늘릴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그래서 이제 거기 공동망을 해가지고 그걸 만드는 게 제가 사실 시스템이나 그런 것까지는 지금 골라놓은 게 있긴 한데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사실 좀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올해 안에 또 오픈하신 분 생기시면은 10분 이상이 되면은 그분들은 따로 모아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랑 이제 시안을 얘기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제가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얘기를 아직 못 드렸어요. 그 부분은. 장기적인 목표는 사실은 그거예요. 왜냐면은 중개업을 하면서 이게 제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스터디를 해드리는데 창업하고 나서도 솔직히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많거든요. 그리고 또 단절돼 버리면 정보가 또 없어지고.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하나의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만의 큰 하나 모임을 공동방을 하나 운영해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뭐 협회가 한 방을 만드는 것처럼 근데 협회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받고 하니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고요. 가입이 받긴 하는데 무료 광고 네이버 15개 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 키워드 갖고 나가는 게 효과는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근데 금액이 부담스럽고 홍보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지역별로 이제 한 군데 지점식을 이제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쪽에 하나의 지점을 만드시면은 이제 최초 계획 이제 하시는 분을 그쪽 지역의 지부장으로 이제 딱 임명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외에는 그쪽에서는 특별한 허락이 없이는 다른 점이 못 들어가게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정착이 되면은 제 생각으로는 예전에 한번 비슷한 예로 한번 대박이 났던 게 피터페이라는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한번 해서 되게 엄청 호응을 얻었는데 운영이 잘못돼가지고 망했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우리가 좀 우리는 대신에 그런 사설 단체처럼 뭐 어떤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다 중개사잖아요. 중개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 그걸 집중을 해서 아마 좀 처음 개업하시는 분 도와드리고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정적으로 되면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초짜도 여기 들어와서 여기 맡으면은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웬만큼 수입 벌어갈 수 있어. 근데 그 정도까지만 다리가 잡혀지면은 어차피 제 생각 나중에 그게 아마 자연스러운 권리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제가 들어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당장은 아니고 한 2, 3년 정도 제가 그 직방이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거기서 호응이 온다고 하면 왜냐면 걔네들보다 더 좋은 사이트를 쓸 거니까 저희가. 좀 네이버에서 너무 광고비가 비싸잖아요. 하기명 같은 경우에는 한 건만 올려도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지금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는 또 계속 바뀔 예정이에요. 지금 하도 지금 여기저기서 찔러내서 바뀔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도 지금 계획은 이런데 중간에 광고 사항이 또 바뀌면은 또 계획은 수정될 수도 있어요. 광고는 항상 그 트렌드 좀 따라가야 되니까 한쪽에 돈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서울하고 수도권까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교류가 힘들고
그래서 아마 일단은 그 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스쿨 내에서 만약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많이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일단은 가서 상담도 많이 하고 직접 오시면 상담도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하고 그리고 1년 필요 안에 창업해야 돼. 네? 아니, 그 제한은 없어요. 네, 제한은 없으세요. 네. 어차피 회원분들 중에서 일단 10분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계속 들어오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만약에 제가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뭐 가게 자리 알아보신 것 같은 경우 본 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제가 가서 한번 봐드릴 수도 있고 뭐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준비하셔야 될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좀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뭐 요구하시면 제가 그런 것들은 제가 챙겨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일단 여기 스쿨 내 분들만 한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일단 뭐 고로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혹시 뭐 얘기 나온 김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계세요? 나만 질문하라고 어떻게 해? 직접 하고 있어요. 네? 하세요. 직접 하고 계시니까. 아, 많이 그냥- 하세요. 많이 여기는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세요. 전혀 부담 없이. 아니 중계 그 저기 여기 시무시 필요한 컴퓨터 작업이라고 지금 네. 8번에 돼 있으셔서 저희가 시작하는 소공들이 특별히 뭐 더 알아야 되는 거 있나 해서요. 파트 1번에 8번. 아 8번에요? 네. 이거는 아마 제가 나중에 설명할 때 이건 아마 짧게 넘어갈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하실 건 없고요. 엑셀만 하시면 돼요. 정말로. 아, 엑셀 배워야 돼. 네, 엑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런데 그게 또 엑셀을 꼭 엑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글하고 엑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장부나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일정을 만들려면 제가 볼 때는 엑셀이 훨씬 수월하거든요. 한글보다 표 만들기 자체가. 그러니까 엑셀은 아마 쓰실 일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엑셀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엑셀은 제가 볼 때 뭐 복잡한 거 말고 다 단순한 거 하죠.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뭐 일일이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예. 제가 뭐 굳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교육을 안 받아도 하실 수 있을 정도 범위까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엑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다른 데 가면은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뭐 포토샵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들어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꼭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나중에 중기업을 하고 나서 진짜 할 게 없다. 그러면은 추가로 하세요. 그러니까 엑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창업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게 자료라든가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쭉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얘기 드릴 건데 그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굳이 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사진 교정하는 프로그램 정도? 저 같은 경우는 포토샵을 제가 쓰는데 뭐 디자인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이트를 추천해 주시면 이제 그런 사이트 하나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사진을 찍어오잖아요. 근데 사진 찍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방법이 있는데 사진 찍더라도 제가 전문 기사가 아닌 사진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